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0 국정감사 기록실 국토교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2020 국정감사 기록실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입니다. 예. 네, 저는 위원장인 윤세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덕질간사 홍순갑입니다. 예. 보좌관이고요. 한 해의 가장 큰 시사 매거진 2020 국정감사 기록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박덕흠을 보고 싶었던 볼 수 없었던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입니다. 곧 시작하죠.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정치사회 전문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 편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0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전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서적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정치발전소와 액세스몰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저거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낫기는 또 어찌나 안 쓸 수도 없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빈. 반려세제란 생활에 늘 함께한다는 뜻이지 그걸로 반려견을 씻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약간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은 걱정을 했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려된 세제라는 뜻도 아닙니다. 반려견처럼 아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펑펑 쓰셔도 좋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욕실세제 클리바스는 그간 락스를 베이스로 한 청소에서 여러분을 깨끗이 해방시켜드립니다. 약산성 베이스에 이게 뭐야? 나치 향수의 향료를 넣었습니다. 향수에 나치가 있어요? 없어 임마 그런 거. 어쨌든 약산성 베이스에 못하고요. 니치 향수라고. 니치겠죠? 니치. 천연 향료가 있어요. 니치 향료를 넣었습니다. 네. 네, 나치 향수라니 이게 뭐야? 네. 깨끗함이 오래 유지된다는 건 유면상 PD 혼자 느낀 기분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이 유면상 PD님의 말을 전해주면서 이거는 그냥 기분 탓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었죠. 아니랍니다. 하지만 그래서 유면상 PD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어요. 네. 30년 개발자분의 말에 따르면 원료들을 잘 배합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오래 간다. 분무기와 각종 세척 방망이도 함께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분무기에 담으면 그러니까 물을 많이 희석해서 물을 담으면 뿌리며 쓰고 그냥 본체로 쓰면 흘려서 쓰면 됩니다. 유저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준 배려가 돋보여요.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때 특화 세제 클리친. 이건 이제 후드 필터는 기본이고 에어프라이어, 가스렌지, 심지어 물의 희석 농도에 따라 때란 때는 다 청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클리친 한 병이면 550ml의 용기 22병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제품에서 유일하게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숨은 때 헌터 발포세제 클리빈. 자, 클리빈은 그냥 가습기, 커피포트, 텀블러, 그러니까 손 닦기 힘들고 씻기 귀찮은 곳에 물에 담그고 세제만 뿌리십시오. 수많은 공기 분자가 생성되어 때를 불려서 세척하는 방식입니다. 네. 세상이 험난하여 자주 피 흘리며 사는 현대인들을 위해. 그렇죠. 내가 이제 덱스터다. 살인을 좀 하신다. 모탈 컴뱃에 등장한다. 그렇죠. 네, 내가 서브제로다. 내가 죽었을 때. 페이탈리티. 아니, 어쨌든, 그러면 이제 딱 부활해서 보면은 막 옷에 핏자국 묻었고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다 빨아요. 그죠. 이걸 쓰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클리 울림자의 형제, 의료세제 클리지움이 있습니다. 모탈 컴뱃의 비밀. 써봐서 하는 얘기지만 진심 추천한다고 유면상 PD님께서 적어놓았군요. 그리고 이 클리지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 얼룩 제거제잖아요. 그 휴대용 용기도 함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야,
자, 이런 개발자의 열정에 감동하여 액세스몰에 입점한 만큼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써보고 제품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은 후기를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제가 써봐야겠네요. 다시 국감으로 돌아가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일부 이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2개의 시장형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도공, 철도공사, 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SR 등 7개의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뭐냐고 자꾸 저한테 물으십니까? SRT 운영하는 그 회사입니다. 교통안전공단 등 6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그리고 코레일 계열사들을 포함한 10개의 기타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네. 위원이 정말 많습니다. 30명. 위원장 서울 강동갑의 진선미, 여당 경기 남양주갑 조응천 간사 등 18명, 야당 부산진을 이현승 간사 등 10명, 비교섭, 정의당 경기 고양갑 심상정, 열린민주당 비례 최강욱 등 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 돈 퍼주는 일 혹은 최악으로는 박덕흠 의원처럼 자기의 이익에 활용하는 일, 이런 경우들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의회가 알아서 합의를 해서 의회 내부에서 국토교통위의 위원을 엄청나게 늘려놨는데요. 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아무리 행복도시가 늘어나고 지방분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노이나 횡안위에 더 많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슈 보시죠. 이슈 하나. 휴게소 독과점. 민주당 장장순, 조응천, 박영순, 허인.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직영을 했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맛없지 않았을 거예요. 먹는 음식들이. 더 놀라운 거는 대륙 국가들의 휴게소보다는 엄청났다는 거죠. 도로공사는 휴게소 개발과 운영권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장전순 의원실은 휴게소 업체에서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96곳 중에서 상위의 3개 업체가 45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의 매출액은 휴게소 전체 매출액의 18.42%에 달했습니다. D사는 95년부터 22개의 휴게소, K사는 95년부터 12개, P사는 2010년부터 11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가장 긴 곳은 1970년대부터 3개 업체가 6곳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의 뭐 그냥 그 자체가 된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휴게소 입점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이죠. 물론 도공이 직영을 하지 않아도 판매 수수료율만 낮다면 우리는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겁니다. 휴게소에서. 2019년 기준으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은 무려 36.6%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이게 비싸다는 거를 어떻게 체감시켜드리냐면요. 홈쇼핑이 33.7%예요. 그러면은 이 36.6%는 일괄인가요? 아니면 평균인가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걸 빼고 다 음식값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죠. 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뭐 임대료, 뭐 가맹료, 뭐 이렇게 원가, 인건비 그런 거 나가죠. 특히 수수료율이 40%가 넘는 곳은 전체 업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심지어 50%가 넘는 곳이 293곳이라고 하는데 판매 수수료율 50% 이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농노죠. 이거는 뭐 거의 뭐 야인시대 시절. 조홍천 의원실에서는 45개로 가장 많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보그룹의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5등급을 받은 게 14번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출이 안 돼요. 정정승 의원은 수수료율 책정을 공사가 직접 상한제를 정해야 되고 휴게소 업체들의 정규직 고용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높게 받는 건 도공이 제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규직 고용도 도공이 챙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규직 전환을 도공이 잘 하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신임 사장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편 허영 의원은 휴게소를 도로공사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죠.
네, 이 휴게소의 도로공사 직영 전환은 사실 국감에서 여러 번 나온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우원식 의원이 휴게소에서 라면을 5,000원 주고 사 먹었다고 분노하면서 주장을 했고요. 재작년엔 무려 박덕흠 의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직영을 주장한 걸 보면은 휴게소 쪽엔 아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 도로공사에 주식이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 예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이 됐던 게 도공이 직접 운영해라. 네, 직접 임대 줘라. 네. 근데 박덕흠 의원 이름이 나오니까 그 설득력이 확 올라가네요. 저기마저 저러면. 네. 네. 또 몰랐던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순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업체 입찰 시 유명 브랜드, 백화점 입점업체 등을 입점시키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휴게소 들어가면은 유명 커피 브랜드 들어가 있죠. 네. 그 이유가 이거였더라고요. 왜 가산점이 있어요? 아니, 한편에서는 청년 창업 엠브리오로 여길 쓰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왜 유명 브랜드를 들여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청년 창업 가산점보다 유명 브랜드 가산점이 더 높아요. 이러니까 청년 창업이 적지. 그 심지어 제가 도로공사 휴게소 현황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럼 이제 도로공사 휴게소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현황이 나오잖아요. 뭐 수유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샤워실이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떡하니 브랜드 매장이 있는지 현황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가산점이 꽤 큰가 보네요. 네. 브랜드 매장이 몇 개가 있는가가 각 휴게소의 자랑이라고 도로공사에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자랑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자랑도 아니고 뭐 수치도 아닐 텐데 뭐 자랑도 있는 아니고 거지. 수치도 아닌데 그래서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이거를 왜 가산점을 주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이 휴게소 내 입점 매장의 고급화, 다각화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요구한 고객 다 나와. 그리고 요구한 고객 누구야? 그리고 이런 답변을 준비하도록 상황을 만든 것은 전 임자와 전 임자겠죠. 그리고 이게 다각화에 대한 고객의 요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리베이트 아닌지 조사해야 돼요. 주로 이제 커피 브랜드라는 것도 저는 이제 독특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겠죠. 휴게소에서 기존에 파는 커피들이 너무 맛이 없어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에 이제 유명한 가보면 재미있는 곳들 중에 시흥 하늘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어요. 네. 본선 상공형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 같은 걸로 이제 그 통로가 놓여 있죠. 상하 행선을 한꺼번에 연결을 해주는 곳입니다. 네. 여기를 가보고 제가 갸우뚱했던 게 음식점이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쇼핑몰처럼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근데 그래도 휴게소인데 뭐 이렇게 쇼핑 관련된 곳이 많을까? 아, 요즘엔 그렇죠. 여기를 종착지로 쇼핑하러 올까, 사람들이? 그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서 너무 쇼핑할 곳이 많아요. 이름난 곳들이. 아니, 아울렛 가는 길에 거기 들러서 쇼핑을 다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업자와 공사 측의 이해가 너무 많이 맞아떨어지는 분야라는 게 좀 걸립니다. 이렇게 웃고 넘길 말이 아니죠. 실제로는 범죄에 해당할 만한 어떤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괜찮았던 게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는 휴게소가 많더라고요. 아, 예, 요즘 많아요. 네. 네, 잘 돼 있습니다. 가가지고 신기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반려동물이 귀여워서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반려동물도 차 타면 지치죠. 네. 네. 느리게 굴러가는 고무공 하나만 준비하시면 반려동물 휴게소에서는 잘 지낼 수 있어요.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숙 이번 사장은 이거는 그냥 추측인데요. 제 기억으로 누구였나 문진석 의원이었나가 얘기했던 건데 완전히 다른 질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났어요. 이거 사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사장님에게 거짓 보고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진석 의원은 그때 그 뉘앙스가 그 조직을 아직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신 거 아니냐라는 그게 약간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정부의 중요한 코드입니다. 이게 그 진보 측에서 여러 번 무시하고 보수 측에서는 이것을 악용하는 문제인데요. 고위 관료들 및 공기업의 이제 고위 임원들이 장관을 무시합니다. 장관으로 올라가는 보고선에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 보고 내용을 자기 선에서 틀어버리거나 장관의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일이 너무 빈번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돌아가는 꼴을 만들면 욕은 여당이 대신 먹죠. 조직 장악력의 문제. 이것은 여당 탓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국감에서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언론이 들여다봐줘야 되는데 언론은 안 들여다봐주는 게 좋은 모양이에요. 왜냐면 미쳤거든요. 지금 참고로 올 하반기 캐릭터시군요. 네, 언론은 미쳤어요. 언론은 미쳤다.
백신 맞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제목을 다 올리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안 미쳤어? 외통위 시간에도 이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제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말 안 듣는다는 소리로 저는 해석하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간 내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서열이나 고시 위주의 문제점이 장관 취임 후에도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강 장관이 했습니다. 외교부에. 우리 아이가 안 달라졌어요. 네. 그게 공사사장이든 장관이든 간에 정부에서 개혁을 해라라고 내려보낸 많은 사람들이 내부 저항에 막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저는 다른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료제가 지금까지로는 이제 인류가 행정 조직을 만드는 가장 그나마 현실적이고 나은 제도인데 그 관료제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이슈 2. LH가 해야 할 일들.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장경태, 진선미, 천준호, 허영, 문진석, 홍기원, 조섭, 김혜재. 부동산, 국토위의 논쟁에서 뺄 수 없는 존재죠. 이게 빠지면 국토위가 아니죠. 네. 민주, 민자, 진보 각각이 서로의 가치를 내세우며 난타전을 벌이는 최고의 전장입니다. 네. 이 전장에 심상정 의원이 입장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에 차질 혹은 의도적인 거품이 있음을 지적하며 로드맵 재설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잡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 그놈의 부동산 불펜은 왜 잡기 어려운가? LH의 역할이 크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 근거는 LH가 지난 10년 동안 민간 건설사의 택지를 대량으로 염가 매각했다는 겁니다. 네. 원재료를 계속 싼 가격에 공급을 해주니 건설사는 편안하게 유통량을 늘리면서 가격 상승이 된다는 논리죠. 실제로 지난 정부 당시에 LH가 공공택지 750만 평을 매각했음을 소병훈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역시 매각이 아닌 직접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한 변창흠 사장의 항변. 우리가 저가 택지를 공급해서 그나마 주택 가격이 덜 비싼 것이다. 우리한테 이게 제가 이해한 그 말의 의미였어요. 주택을 산 기업을 믿어요. 그쵸.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년 국감방송 때마다 저희가 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요. 공공임대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량만 생각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자는 도심에 많은데 도심에서 먼 지역에 공급한다고 뭐 다 지어버리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공실률만 늘지. 막 남의 해저 막 이런 곳에. 그렇죠. 해저에 지으면 그건 이미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에서 공실률을 지적했습니다. 또 지적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장경태 의원, 야당에서는 송석준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 또한 공급만 내세우지 말고 현재 주거복지 사업이 LH 사업의 20%밖에 안 된다. 비중 좀 늘리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사업 성과마저도 부풀려졌죠. 법과 정책에서는 30년 혹은 50년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30만 호가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숫자에는 10년 임대, 5년 임대, 전세 임대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과다 계상된 것이며 실제는 89만이라는 겁니다. 네네. 즉 정부의 공약이자 목표인 200만 호까지는 반도 안 왔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로드맵 재검토가 필요하긴 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변창흠 사장은 관리대로 했던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서 앞으로는 통계에서 제외하겠다고 수긍하면서도 저 거품이라고 한 숫자들의 주택도 실질적으로는 주거복지 역할을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건 뭐 끄덕여줄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일을 덜한 게 일을 안 한 건 아니다. 네. LH 아파트의 공실률 문제와 품질 문제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루면 왠지 경제지에서 이걸 좀 신나게 다뤄요. 그래서 약간 탐탁치 않지만 네, 그래도 국감의 주요 주제이긴 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실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에 45.7%가 1년 이상 빈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주택에 여러 번 떨어진 저로서는 임대주택의 반 정도가 빈집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LH에서는 관리 물량 증가, 주택 노후화, 신규 사업지구의 인프라 부족, 물량 집중에 따른 일시 초과 공급 등의 원인을 답변했습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임대주택 청약률에서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상위 5개 지구의 평균 청약률이 행복주택은 3,361%였고요. 국민임대주택은 471%였습니다. 33대 1, 5대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인기 있는 지역은 머리가 터지는데 인기 없는 지역은 계속 공가다. 야, 아까 말했던 그 얘기죠. 또한 민주당의 천준호, 허영, 문진석, 조호섭, 홍기원 의원실에서는 LH 임대주택의 하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공사와 전문 관리업체의 선정, 층간소음 측정 기간, 감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하나 조사를 했지만 다 말하면 너무 길어요.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네. 한편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파트인데 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도어락도 있고 그 보안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그냥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단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굳이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휠체어용 통로가 있어요. 휠체어용 통로가 안쪽에 이렇게 나 있고 쓱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앞에 도어락이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왜 옛날 복도형 아파트 복도에 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에 분명히 도어락이 있어요. 근데 그 난간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죠. 1층 난간으로. 네. 그러니까 모두가 무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업의 결과 중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나온 문제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단시간에 공급 확대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품질 차이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혜재 의원과 천준호 의원이 소셜믹스 정책이 사회통합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마감재가 달라서 눈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위화감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미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셜믹스는 좋은데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으로 딱 보기에도 다르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래놓고 소셜믹스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지적이 됐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써야 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소기업 그래서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져도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건 국회가 움직여야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그럼 중소기업 무시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또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품질 검사를 강화해서 제품 품질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답변을 했어요. 정치인일세. 네. 좋아요. 한편 변창흠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풀어줘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답군요. 그러니까 소셜믹스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의 고민이잖아요. 그냥 막 해놓고서 잘 지내보세요 이러면 살이 나요. 아, 그럼요. 차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 고민을 좀 해봐줬으면 좋겠는 것이 공실률로 얘기를 해보면 단지를 완성했는데 1년 동안 공실률이 상당히 높다. 그건 일산도 그랬고 분당도 그랬어요.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만 공급을 집중시켜주는 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쁜 짓이에요. 그럼요.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 웬만한 사업들은 다 민간이 하니까 인프라를 갑자기 다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그건 더 돈 낭비일 수 있죠. 네. 최대한 깔 만큼 깔아 놓은 다음에 인프라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공실률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화를 내는 것은 좋지 못한 접근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찍어 맞추는 마치 그 신인 선수 드래프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아예 남의 해저 이런 데는 안 짓거든요. 보면은. 네. 그럼 그 이 먼 세상이죠. 그렇죠. 네. 약간 애매한 데다 지어요. 네. 근데 왜냐면 그게 이제 거기로 교통이 통하게 되고 건물 몇 개가 들어가고 인프라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에 짓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인프라 확장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얘기한 적 있죠. 부산일보 같은 데서 때만 되면 우는 소리 한다고. 실제로 인구가 양산으로 흘러갔는데. 좋은 일이에요. 제가 용산에서 남양주로 간 것 같이. 양산 부산 인구 합하면 늘었다니까? 네. 네, 해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덕질인이 차 알못입니다. 차는 덕질하지 않아요. 차 얘기입니다. 저는 차를 하나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재밌어 보여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슈 셋. 판스프링. 민주당 문진석. 판스프링. 화물차 서스펜션 용도로 바퀴 차축 아래 대에서 넣는 여러 겹의 철판입니다. 네. 충격을 흡수해야 하니까 탄성이 있는 철을 쓰고 정식 명칭은 립 스프링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 차알못의 대충 정리였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 차력하려 돌아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격파 시범할 때 용어 네. 많이 썼어요.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옛날에도 있었냐면 바퀴가 있는 인류의 발명품에는 무조건 서스펜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마차에 왜냐면- 쓰이던 게 자동차로 넘어왔죠. 바퀴를 얹어놓고 그대로 굴러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디스크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네, 서스펜션 화물은 부서지고 네. 저 멀리 날아가고요. 바퀴와 함께 발전했어요. 네, 수레와 전차가 발전할 때부터 생겨난 거였고 현재의 서스펜션은 직접적으로는 마차에서 왔죠. 네. 그런데 이 철판이 자꾸 트럭에서 떨어져 나와갖고 도로에 굴러다니다가 저 범퍼가 아닌 저건 뭐지? 어느 차가 지나가면서 밟아요. 그러면 튀어올라요. 그렇죠. 가뜩이나 탄성이 있는 철 재질이라서 더 튀어올라요. 그리고 아. 이게 판이 이렇게 편편한 판이 아니거든요. 약간 휘어있죠. 굽어 있죠. 곡률이 있고 그 곡률에서 이제 탄성을 갖죠. 네. 펴졌을 때. 그래서 다른 차에 박혀요. 그런 사고가 자꾸 나고 있습니다. 액션 영화에서 차량씬에서 가끔 나오는 장면 있죠. 작은 철제빔 같은 게 어디서 축 날아와갖고 압류를 뚫고 탑승자를 죽이는. 저 영화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봤는데 정확하게 그런 인명사고도 나왔어요. 아이고. 네, 2018년이었나 결혼을 앞둔 새 신랑이 여자친구와 같이 가다가 이 사망한. 스프링에 맞아서. 네. 근데 이제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처벌이나 보상 같은 걸 하려고 해요. 판스프링의 주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법적으로는 또 교통사고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니니까 자동차와 유류품? 과의 문제니까 국가 보상을 해주기도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제도에 구멍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판스프링은 그럼 왜 도로에 굴러다니는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화돼서 깨진 판스프링 조각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물차 정기검사 때 잡아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던 2013년 12월 1년에 1회 분해 후 부품 점검을 하는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6개월 1회 육안으로 하는 정기검사로 변경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의 진단입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더 자주 있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네. 노후화된 판스프링을 이제 못 쓰잖아요. 서스펜션으로는. 근데 고철이잖아요. 탑차 빗장 같은 용도로 쓰기도 한대요. 과적하고 싶을 때 가끔. 빗장으로 쓰면 그나마 나아요. 이걸 화물 고정 용도로 적재부 귀퉁이에 박아놓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빗장으로 떨어지는 쓰면 완전히 락이 돼 있으니까 이게 튀어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그게 풀리면 짐들이 쏟아진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튜닝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적재부 귀퉁이에 박아둬 버리면 이건 불법 개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정도 튼튼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포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두거나 무슨 레고처럼요. 뭘로 감아놓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잘 떨어지는 것이지요. 문진석 의원의 이런 지적에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현재 판스프링의 고정대 활용을 튜닝으로 분류했다고 답합니다. 이전에는 튜닝으로 보지 않고 경미하게 인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튜닝 대상이 된 것도 근래의 일이고 고정식으로 승인을 내줄까 생각 중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즉 아직 단속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고민 안 해봤습니다. 이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겨우. 근데 기준을 만들었다 해도 문제인 게요.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단속 인원이 전국에 13명. 게다가 단속권이 없어서 합동 단속 지원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속 못한다는 소리네요. 네. 못해요. 어쨌든 문진석 의원의 주장은 판스프링을 쓸 필요 없게 적재함의 내구도를 확실히 해주고 아하, 이러면 자동차 회사로 공이 넘어가죠. 네, 안전점검 제도도 강화하고 사실은 안전점검도 해야죠. 단속 부서의 단속 권한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다 대책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에서 일상화된 과정문화와도 무관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이게 누구의 악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악이 있다면 이제 발주사죠.
그죠. 그리고 지입차들에게 돈을 주는 그 화주들의 네. 문제가 좀 크죠. 과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과적을 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가 성립이 안 되는. 게다가 좋은 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을 빨리 고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양간을 빨리 고치는 데에 이제 도심 기준으로 하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회사들이 트럭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것도 과적 문화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해외의 소형 트럭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의 트럭들만큼 과적을 하면 자빠지기 때문이죠.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미사일 발사용으로 한국 트럭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개조 기기의 포탑들에 왜 자꾸 현대 트럭이 쓰이는가. 이렇게 튼튼한데 이렇게 싸다고 하면서 가져가잖아요. 네. 화주를 족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죠. 이슈 넷.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제도. 민주당 조섭 조응천, 진성준, 국민의힘 하영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죠. 허그.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 최후의 자산인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임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대요. 그냥 없대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 이제 임차인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집행을 해준 다음에 대신 집주인의 배를 째주죠.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2013년 9월에 출시된 상품인데요. 매년 대위 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동산의 위험 신호 중에 아주 직접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민주당 진선중 의원실은 이 대신 갚아준 돈의 회수율이 54.8%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돈을 진선중 의원이 누구냐? 진성준이요. 이 밑에가 오타예요. 네. 이응과 이응이 바뀌었어. 와, 깜짝 놀랐네. 나는 상상을 못했네. 네. 특히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실은 이 대신 갚아준 돈의 회수율이 54.8%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돈을 잘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국감장에서 나온 이모 씨의 사례가 놀랍습니다. 207건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내서 보증금을 안 줬다. 207번이요. 그래서 보증공사가 424억을 대신 갚았거든요. 근데 이걸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뭐 하는 사람이야? 전광훈의 롤모델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집회도 안 하고 424억을 벌었어요. 우와. 진성준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경우 출국금지 신산정보 공개, 운전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강 HUG 사장은 이 제도가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타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있어서 신용정보보호법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어렵다는 거죠. 또 한편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전셋값을 올리는 데 악용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진짜 나이브하게 세상을 살고 있군요. 이런 수법은 상상도 못했네요. 한국에 배째라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어차피 정부가 대신 내줄 테니까 올려서 받자. 네. 그래서 전셋값이 올리고 집값에 가까운 전셋값이 되면서 갭 투자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이게 실제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전세가율 기준으로 보증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강 사장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관대해요. 종종 우리나라의 이런 행정은. 네. 고액 상습 체납자 볼 때도 그렇고 고액 상습 체납자 보통 이제 예측하는 게 보통 국내에 6만 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겁나 많은 거요. 자, 너무 느슨하다. 네. 마지막으로 이슈 보시죠. 이슈 5. 송은석에게 무슨 일이? 국민의힘 송은석.
기재부 후배가 울며기며 간청해도 매몰차게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삭제하고 자기 지역구 토건 예산을 배정했던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 경북 김천이세요. 지역과 보수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 네. 그때 저 농축산인이 소개해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김천 앞에 상가가 다 지 거다. 네. 바로 그 사람. 네. 지역과 보수 이념 그리고 자기 이득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저희가 총선 방송 때 전달해드렸습니다. 리틀 박덕흠이 아닌가? 그런 그가 이번 국감에선 도공에게 비정규직 차별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송원석 의원은 네. 도공을 상대로 감사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급 병가 사용 가능 여부에서 차별이 있음을, 그리고 산재 사상자 비율이 9배나 높음을 들어서 이게 차별임을 강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병가의 경우 비정규직은 60일 무급 휴가만 가능했는데요. 금년 초에 이 규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유급 휴가가 가능해졌지만 6개월 미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무급 휴가만 가능합니다. 이를 송원석 의원은 비정규직 간의 편가르기 아니냐고 규탄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함정이 있을까 아닐까 했는데 제대로 된 질이네요. 네. 그래서 김재석 도공사장은 해명을 해요.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이 겨울 한철에 도로 제설 작업을 하는 인원들이어서 차이를 둔 것이다. 네. 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송원석 의원의 발언을 들어봅시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었고요. 네, 특히 사장님, 이제 산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경영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이런 핑계 댈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설 작업에만 임한다고 해서 사고 안 생기는 거 아니니까요. 네. 세상에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걱정되죠. 이쯤 되면. 우리가 알던 송원석 의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변 정리를 하진 않는지. 김천역 앞에 상가를 다 팔아버리진 않았는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표면화된 재산만 보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언제 이렇게 따스한 마음을 장착하고 돌아온 것일까요? 사실은 그거 다 빚으로 사가지고 돈도 별로 없고. 그렇죠. 네. 심지어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요지의 질의도 했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허그는 분양 보증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의 영업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작년 영업이익은 1조 595억 원.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허그는 은행과 건설사에 800억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사 주식을 갖고 있군요. 은행 3곳과 건설사 145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의 1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배당금을 안 지급하면 그게 나쁜 놈이지. 문제는 영업이익을 이렇게 내서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지만요. 독점을 허락받은 공기업이 국민들에게서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면 될걸.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 지분을 정리하자. 게다가 금융사와 건설사라니 이건 사업 내용상 이해상충으로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송원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것 봐요. 우리 반성해야 돼요. 상식적이잖아요. 좋습니다. 실제로 허그는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민간 지분을 처분 및 회수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100%로 만드는 것은 좀 이견들이 좀 있어요. 민간 업체가 공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완전히 금지해야 될 것도 사실은 아니고, 왜냐면 이게 민자가 직접 나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네, 판매를 강제할 근거도 없고, 네. 이걸 반드시 다 국고 보조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한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현실, 행정법의 조항, 이런 것을 쭉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국회와 행정부가 규정을 고민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송원석 의원은 어딘가에서 아니 말을 아끼고요. 제가 그냥 이 말만 하겠습니다. 영화 캡틴 마블에서 처음 등장한 변신 종족 스크럴이 떠오릅니다. 뭐였죠 그게? 다른 종족으로 변신해서 그 사람 행세를 하지요. 또 편의상 바꿀 것이다. 사람이. 의심이야. 그니까, 사람을 못 믿냐? 딱 처음 의정 활동에서 훌륭한 모습 보여줬으면 일단 지금까지는 그걸로 판단을 해야죠. 네. 혹시 알아요? 그 한부모 가정지원금 삭제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진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었을지? 그죠.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네. 성주 참여 먹으면서? 자기 김천역 저 상가에 누워가지고 술 먹고 쓰러져서 울고. 그렇죠. 김천역 김밥천국에 이런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았어. 이거 다 내 거야. 이러고. 그거 있잖아요. 네. 막. 돈 따윈 필요 없어! 이러면서 에르메스 가방 집어던지는 삶 살고 싶다고. 그렇죠.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네. 광고 듣고 와서 기가 새하는 장면을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야, 좀 펴. 어디 불편해? 어제 벨리 댄스 처음 나갔거든. 보기보다 힘들어. 응? 벨리?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아 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편지 구독은 액세스몰과 정치발전소에서. 덕질이님, 카인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요. 카인이랑 아벨, 아벨?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 아벨 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장면 하나. 테스형 국감이 힘들어. 국민의힘 송석준. 테스 형은 뭐 언론이 다루고 싶겠죠. 근데 누가 테스 형만 다루래 이것더라.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포스트 송희경 시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송희경이 없으니까. 프로 시연러의 후보가 되고 싶었으나 공천 탈락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입니다. 네. 한번 여러분 혹시 저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혹시 또 다시 또 묻기 전에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 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물론 제가 노래 잘 모릅니다만 그 노래 가사 안에서도 쓸만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후렴을 틀면 어쩌자는 거야. 가사에서 다른 중요한 표현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후렴구에서도 일부만 틀었어요. 이건 거의 그 호주의 국회의원이 헨슨의 음밥을 튼 수준이에요. 그리고 음밥 하고 끝난 거예요. 그건 아주 땡밥 같은 선택이죠. 말도 겁나 못했어요. 네. 이제 오디오에서 보여지지 않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음악을 틀면서 동영상을 튼 거예요. 네. 동영상을 틀면서 화면에 이제 전 세대란에 고통받는 시민들 기사 제목들을 좀 짜집기한 화면이 나갔어요. 네, 아니 그걸 유치하게. 보고 들은 다음에 감동받을 줄 알았나 봐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김현미 장관은 참 다행스럽게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가릴 수 있었지만 좋네요. 눈매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야 송석준 의원은 송희경의 후계자가 될 자격에서 공탈.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질의 내용을 정리하다가 시간이 하나 남았는데 이게 채울 게 생각이 안 나기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나훈아 씨한테 숟가락을 얹어야 됐다는 강박 같은 것도 있었던 거죠. 매우 그렇죠. 네. 근데 또 김현미 장관도 이거를 빠르게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웃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국민의 뭐 마음이라는 게 뭐 유행가라는 것이 뭐 BTS가 지금 세계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아무 말. 네, 필수 요소 집어넣어서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이 되게 차분하게 교장님 훈화 말씀 듣듯이 이렇게 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저 교장 선생님 훈화에다가 웃기지 말하면서 폭탄을 투척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다음 식사 메뉴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매우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죠. 장면 둘. 의혹이 뭡니까? 국민의힘 정동만. 스카이 70이라는 골프장이 연관된 의혹이 있습니다. 스카이 72라는 골프장이에요? 네, 22일 인천공항 국감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과 관련된 골프장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 골프장의 운영회사는 운영권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마찰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여다볼 리가 없죠. 부산기장의 초선 정동만 의원이 보니까
경제성 조사 당시에 임대계약 시나리오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네네. 그래서요. 안에. 네. 근데 이런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지? 그리고 운영사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세상에나 친여권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까? 왠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직 의원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왜 연결된 것 같아요? 뭐 그렇대요. 네. 그래서 다음날 종합감사에서 왜냐면은요, 전주가 동문이거든요. 사장하고. 그래서 갑자기 김현미 장관에게도 불똥이 튑니다. 어디 불안해서 고등학교 다니겠습니까, 요즘? 저 이해찬 대표랑 같은 고등학교. 네. 자, 정동만 의원은 자기 질의 시간에 이 운영회사의 사람들과 연루 인사라고 주장하는 여권의 사람들의 사진을 이상직 의원도 있고 PPT 이렇게 쫙 띄우고 규탄 발언을 하면서 진선미 위원장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던 김현미 장관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 PPT 구석에 자기 사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입찰받은 KMH 사장하고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구 동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전주 여고를 나온 김현미 장관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지금 영상을 찾아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김현미 장관이 한번 피식 웃어요. 너무 헛소리라. 그런 다음에 장관님 여기에 제 사진이 왜 들어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서 이제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긴 대화를 제가 통으로 따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보시죠.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이트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거 제가 나중에 했다는 뭡니까? 이야기, 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띄워놓으셨으니까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 이상직 의원하고 김현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기에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상직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네, 일단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의원님도 제 사진을 게이트라 그러면서 올려놓으셨으니까 일단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니면은 의원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 사진을 게이트라고 하고 올렸으면은 근거를 이야기하셔야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의원님이 제 사진을 올려놨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혹이 있다고 말만 하고 사진을 올려놓고 말씀을 안 하시면 그야말로 근거 없는 의혹지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뭘 알아요, 알기는요. 뭘 해명해요, 의원님? 예? 아니, 이거는 국정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뭐가 나와요? 아니, 제가 이상직 의원하고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 말고, 공항공사 골프장하고 저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의혹이 무슨 의혹이냐고요?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그러면 의혹의 당사자가 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셔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간단한 국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녔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동생하는 사이죠.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 줄로 섰어요. 아니 저한테 누님 동생 하는 의원님들이 한둘이신지 아세요? 잠깐만요. 상임위의 위원이 장관에게 이렇게까지 많이 추궁을 당하는 국감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증인이 계속 물어보고 당황했어요. 위원이 계속 도망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고요. 의혹이. 그러면서 마이크를 점점 멀어져요. 마이크로부터. 그래서 의혹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혹 서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들으셔야 알겠지만 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다.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죠. 그 얘기 하는데 2분 썼어요. 시간 다 썼어요. 그러다가 그 마이크가 꺼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의혹이 뭐냐고 묻자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가 나왔어요. 이게 되게 이 사람은 검찰 출신도 아닌데 검찰이나 조선일보의 멘탈을 그대로 짧은 시간에 다 보여줬어요. 나는 아무 말이나 던질 것이다. 끼워 맞추고 죄 없는 사람도 당황해라. 그러니까 사진 하나 끼워 놓은 다음에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퉁치고 이렇게 샥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 요구하라고 하면은 뭐 당황하겠지 하다가 된통 당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웃겼던 게 중간에 이 정동만 의원이 다 나왔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다 나왔다는 거죠? 다 나와예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대충 같은 지역 학교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지만 김현미 장관이 이거는 너무 교양이 있었어요. 네. 아니 이상직 의원은 전주고고요. 김현미 장관은 전주여고예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 정동만 의원이 전주고 동문회를 들먹인 것으로 보아서 같은 전주고로 착각한 게 아닌가 의심이 돼요. 만약에 참고인이 이재명 도지사였어 봐요. 아주 개까였을 거예요. 그런 건 일베 가서 찾아라. 웃는 낯으로 조각냈을걸요? 너 엄마 있냐? 이런 소리 그렇죠. 막 했을 거예요. 그거보단 이게 낫긴 하지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진선미 장관이 이제 진화를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선미 장관은 이제 질의 내용을 정리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정동만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시고, 우리 장관님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라고 이제 진화를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김현미 장관이 화가 안 풀려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아니, 라는 것이죠. 무슨 의혹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무슨 의혹인지 정체를 얘기를 하셔야 제가 답을 주죠.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 가서 다녔으니까 의혹이 있다. 그거 어쩌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금 다시 다른 학교를 한 번 더 다녀야 됩니까? 정치인 김현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공격적인 어휘인가 봐요. 너 엄마 있냐보다도 훨씬 낫긴 한데. 어쩌라고. 자. 그러고서 대충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할 때 그 진선미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정동만 의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요. 네. 이제 의혹 내용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겠냐 했더니 녹음은 잘 안 됐지만 작은 목소리로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즉 끝까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5천만이 사는 국가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외에도 다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전문가, 평론가, 언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매번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야당복이라는 말을 민주당에게 합니다. 그 야당복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당을 뽑아줬기 때문에 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부 유권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야당 복이 되어 민주당에게 행복하게 꽂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장문 셋. 국토위 탱커. 국민의힘 박상민.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 바로 다음 날이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회피 탱킹을 구경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바로 전날에 행안위의 박수영 의원도 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경기도의 홍보 예산 이슈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감 전에 다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전날 한 것을 이어받았어요. 이 홍보 예산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제 타임즈에 경기도가 기본소득 광고를 1억 주고 내보냈던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상한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공격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그게 아니라 홍보비 대량 지출을 시작한 건 남경필 지사 때다. 2배 올린 건 남경필 지사 때고 지금은 거기서 이제 자연 증가분으로 보는 게 옳다. 그리고 타임즈에 기본소득 광고 한 거는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정책 박람회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국감 끝나고 집에 가서 페이스북에 박수영 의원이 정보를 왜곡해서 질의를 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됐어요. 국토위 국감이 됐죠. 박성민 의원은 전에 박수영 의원과 싸운 거 그것도 봤고 이 페북글도 봤어요. 네. 그래서 홍보 예산 이슈에 이 글을 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분을 봐야죠. 지사님, 홍보 예산은 묶어놓고 다른 예산만 올릴 수는 홍보 없지 예산에 않습니까? 대해서 야당 의원 지적에 네. 1배 수준의 조작과 선동, 이러니 국민의 짐. 그런 말씀하셨죠. 네.
제가 짐이라 한 게 잘 아니라 하셨습니까?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국정감사에서 묻는데 예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네. 대국회에 대한 또 국회의원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비판하려면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 2배를 썼다.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박수영 의원님은 왜 예의를 안 지키십니까? 그 박수영 의원이고 개인 의원이고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상에서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제가 지금 지사님 보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하시던데요? 어제 누가 했습니까? 김용판 의원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 계셨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의 전날 포퓰리스트 발언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농락이죠. 그러니까 제가 국감장에서 봤던 가장 비슷한 장면은 이제 고영주 이사장 질의했을 때 장면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흐름만 놓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승패를 보자면 어린아이 목덜미 잡고 흔들고 있죠. 네. 아주 쉽게 다루고 있죠. 이재명 네. 도지사가. 네. 그래서 이렇게 휘둘린 박성민 의원은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까지 내뱉었습니다. 졌다.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아무리 질 낮은 질의이긴 하더라도 이렇게 조롱의 의도가 보이는 수준의 답변을 하면은 사실 박성민 의원 주장처럼 무리하고 오만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무리하고 오만해요. 제가 보통은 아니고 거의 댓글을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질의 영상을 확인하다가 유튜브 채팅창을 흘끗 보고 말았는데요. 네.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고 싶은 글이었어요. 네. 요약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여당 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 대 야당으로 맨날 싸울 것 같고 당대표가 되면 여당 대 야당으로 제대로 싸울 것 같다. 후자는 약간 반만 동의가 되지만 앞부분은 확실하게 동의가 되네요. 당대표가 돼도 당의 아무 공도 안 넘길 겁니다. 이 정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왜냐면 국민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상하다고 어색하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국감에서 왜 실패했는가? 단순하게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경기도의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실에서 자료 다 가져와 봐요 라고 한 다음에 맨 앞에 10페이지만 본 거예요. 홍보비가 얼마를 늘었다만 보고 공격을 할 준비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다 준비했겠죠. 뒤져야죠. 경기도 바깥에까지 굳이 알려질 필요 없는 전국방송 TV 광고 비용은 얼마나 늘었나? 타임지 광고를 예전에 지자체가 한 적이 있나? 그리고 모든 기사 앞에 이재명을 주어로 쓰는 기자들 뒷조사에서 밥을 얼마나 사줬나? 이 정도는 체크해야 야당이지. 그러면 이겼습니다. 근데 그 작업은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작업이고 지금까지 봐온 이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그걸 보면은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아니 대선 주자를 주저앉히고 싶어서 나온 선수들이면 그 정도 실력은 있어야죠. 그건 그렇습니다. 내가 내준 대로 하세요. 자. 근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국토교통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경기 고양갑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의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검사 실태, 분납 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 문제, 샌드위치 패널의 승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는 등 질의에 앞서서 준비가 매우 철저했습니다. 네. 등장의 수는 많지 않아도 지적한 문제는 깔끔하게 문제 해결 약속을 받아냅니다. 네, 국감에서 칼 제일 잘 드는 네. 양반이죠. 정석의 루트를 타면서 다선을 한 거물 정치인쯤 되면은 뭐 국감에서 디테일 하나를 딱 다뤄도 민원을 다뤄도 의혹을 다뤄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레벨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박성민 의원에게는 너무 가혹한 목표네요. 너무 멀죠. 네. 심상정 의원은 기복 없이 그런 수준을 늘 보여줍니다. 네. 다음 보시죠.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민주당 허영 의원입니다. 주요 의제에는 거의 허영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기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는 뜻인가? 허영이면? 뭔 소리야? 허수로서의 영이에요. 그렇죠. 철학적이네요. 특히 공공기업이 놓치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꼼꼼하게 질문해서 피감기관을 놀라게 합니다. 좋군요. 충남 천안갑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3기 신도시의 교통부담금 차이를 찾아내는 등 자료 분석 능력도 좋았는데요. 판스프링, 그리고 천안역의 17년사 임시역사 등은 상당히 좋은 민원 처리입니다. 네. 스피치할 때의 퍼포먼스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렇군요. 경기 남양주갑의 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검사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봐서인지. 네, 검사 나오고 횟집을 했죠? 거기가 횟집인가요? 네. 네, 별주부장. 별주부장. 네. 거기 매니저였죠. 네. 네. 검사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봐서인지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에 대한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듯합니다. 횟집 아닌가? 횟집이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네. 네, 왜냐면 원래 정유 횟집으로 하려고 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돈이 몰리는 곳에 있는 문제를 아주 잘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 경제 문제를 수사를 하려고 해도 돈을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이름을 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북 김천의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입니다. 네. 사실 여기서 하나만 소개했는데요. 정쟁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외에 디테일한 질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자료 분석과 비교에 능한 건 기재부 출신이라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원래 이념과 거리가 먼 논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변신일까? 저는 이 다음 스텝이 기대됩니다. 저는 이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파이기 때문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림은 뭐냐면 다른 모든 걸 다 보수적으로 해도 좋으니까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진보적인 의제를 먼저 선점해서 표를 좀 많이 벌어 놓은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자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적극 맞춰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밥천국 아니지. 아이사씨가 김천에서 막 울면서 막 나는 이런 건물주일 뿐이야 막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김천 앞에는 김천국밥이 있다면서요. 김천의 국밥집. 꼴 같고. 하지만 그렇게 트로이 목마 변신도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박성민 의원한테 맡겨보세요. 큰일 납니다. 네. 아무튼 김종인이 고른 인물입니다. 송원석 의원은. 네. 여기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이었고요. 박덕흠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5시에 저희들은 2시간 후에 돌아옵니다. 산자위 시간에 인사를 드리죠. 곧 만나요. See you soon. 조금 이따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